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월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문제의 2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봐볼게요. 1번. 다음 중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규화는 논리적 모델링에서 수행하고 식별자 설정도 수행을 하죠. 그리고 개념적 모델링에서는 엔터티, 그리고 이제 엔터티와 관계를 도출하는 겁니다. 자, 속성 도출 단계도 이제 개념적 모델링에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모델링이 아니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ERD에서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엔터티 간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나타낸다. 맞죠? 그래서 뭔가 서로 연관이, 데이터에 연관이 있으면 이렇게 선으로 그어줬습니다. 이거 우리가 관계라고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 1대1, 1대 다 같은 관계 차수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엔터티는 일반적으로 최소 한 개 이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엔터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이 데이터 조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엔터티와 관계를 가져야 의미 있는 정보 조합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어떤 통계성이나 코드성 엔터티는 제외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관계에서 선택성과 필수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관계 등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 다음 중 인조식별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너를 입력받을 수 있다. 틀렸죠. 그냥 식별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너를 요 인조식별자라는 게 우리가 이제 PK로 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너를 입력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자동 증가 컬럼을 구현할 수 있다. 그쵸. 이제 인조식별자를 쓰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동 증가하는 시퀀스 개념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목적이 중복 방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개발에 편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3번. 변경 가능성이 낮죠. 우리가 이제 본질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변경했을 때 좀 영향도가 높은 편인데, 근데 이 인절식별자는 애초에 이렇게 그냥 의미 없는 숫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막 변경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의미 없는 유일한 번호를 사용한다. 자, 요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다음 중 데이터 모델링에서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속성은 하나의 값만 가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다중값을 가지게 되면 이거를 1차 정교화 대상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한 컬럼 안에 A, B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속성은 정교화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된다. 이게 데이터 품질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려고. 속성명은 일반적으로 자 복수형으로 작성한다. 이것도 아니죠. 자, 일단 답은 3번이겠네요. 일반적으로 복수형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속성은 데이터 타입을 가진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속성에 대해서 문자형인지 숫자형인지 날짜형인지를 막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네, 5번 볼게요. 다음 테이블에 대해 현재 정규형과 필요한 정규화로 올바른 것이에요. 보시면은 함수 종속 관계가 학번이 학과 코드와 학과명을 유일하게 지금 식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번이 PK로 보여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완전 함수 종속 상태인 거죠. 식별자가 써져 있네요. 그러면 완전 함수 종속이니까 이 정규형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잘 보시면 그 식별자가 아닌 일반 학번이 일반 속성이 다른 일반 속성을 식별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3차 정규화, 즉 이행 종속 대상이고요.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는 2차 정규형이면서 3차 정규화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6번. 다음 중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슈퍼키 같은 경우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들의 집합으로 후보키를 포함한다. 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슈퍼키라는 건 말 그대로, 자, 여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슈퍼키. 얘는 유일성만 만족하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속성 조합이 뭐 잠깐 요 위를 예시로 들어보면 뭐 얘만 가지고도 식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해서도 식별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유일성만 보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슈퍼키는 유일성은 만족하나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당연히 이 안에 후보 키들도 다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후보 키는 뭐였어요? 최소성까지 만족한 애들이죠. 네.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 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가 대체 키가 된다고 했죠. 자, 이 지식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후보 키는 유일성과 최소성 만족 맞고요.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키이다 맞습니다. 기본 키는 후보 키 중에서 하나가 선택된 것이며 그럼 당연히 기본 키도 최소성을 다 만족합니다. 너를 포함할 수가 없죠. 자, 대체 키는 후보 키 중에 선택되지 않은 키이다 맞는 말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또 키에 대한 문제예요. 슈퍼키, 유일성 만족, 최소성 만족하지 않는다. 맞아요. 캔디데이트 키, 후보 키죠. 유일성과 최소성 만족한다. 맞습니다. 자, 알터네이트 키. 이거 틀렸죠. 이 알터네이트 키도 그러니까 사실상 후보 키에서 선택받지 못한 애들이니까 얘도 최소성과 유일성을 다 만족합니다. 네, 프라이머리 키 하나의 테이블에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엔터티, 그러니까 테이블에는 일단 첫 번째로 반드시 식별자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 식별자는 테이블당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다 했어요. 테이블당 하나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pk1이라는 애를 자, 탭 1이란 테이블이 pk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여기에 create가 아니라 그러니까 add constraint 해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려고 하면 오류가 나요. 이미 프라이머리 키가 존재합니다 라고 오류가 납니다. 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8번.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엔터티 사이의 논리적인 정보 조합을 만들 수 있다. 맞죠? 관계차 수는 1대1, 1대 n 대 n, 즉 다대다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관계 선택성이란 인스턴스가 관계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지 여부를 명시할 수 있었죠. 그래서 0이 붙어 있으면 I 표기법 기준으로 0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제 선택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관계명은 우리가 동사로 표현합니다. 그 현재형 동사라고 했어요. 현재형 동사.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정교화보다 반정교화가 더 적절할 수 있는 상황은, 자, 이 상황은 이제 내가 이 쪼개진 엔터티를 막 조인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회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높이고 싶을 때 그때 반정교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해서 무결성을 강화하고 싶다면 정교화를 해야겠죠. 조회 빈도가 매우 높은 대용량 테이블을 좀 단순화하고 싶을 경우 자,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밑에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삽입, 삭제, 갱신 이상 현상을 내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정교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교화를 해야 요 이상 현상이 제거된다 라고 했습니다. 4번. 여러 엔터티 간의 관계를 더 정밀하게 표현하고 싶을 경우 이때는 이제 정교화가 맞죠. 반정교화는 그냥 하나로 다 합쳐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럼 2번. 조회 빈도가 매우 높은 대용량 테이블을 단순화하고 싶다. 이거는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엔터티가 한 3개 있어요. 자, 근데 뭐 여기에 한 10만 건 들어있고, 여기에도 10만 건, 여기에도 100만 건 들어있다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테이블을 모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많은 데이터들을 막 합치고 연관성 있는 데이터만 남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고, 또 켰네요. 네, 조회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고 싶다는 거야. 이거 너무 조인하기 힘들다.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면 안 되냐? 아니면 뭐 관련 있는 데이터만 남겨서 따로 테이블을 생성하면 안 되냐?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조인을 하면서 이 많은 데이터가 막 경우의 수가 합쳐지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하나만 조회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회 빈도가 높은 대상을 좀 단순하게 처리하고 싶은 경우, 혹은 조회 성능을 높이고 싶을 경우에는 반전교화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넘어가서 10번. 다음 중 3차 정교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자, 이게 뭐였어요? 이행 종속을 제거해야 되죠. 어떤 것들끼리? 일반 속성들끼리의 식별성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반 속성이 또 다른 일반 속성에 종속될 경우 이를 분리해야 된다. 자, 여기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 원자값을 가져라. 이건 1차 정교화죠. 기본 키의 일부에만 종속된, 즉 부분 종속을 분리해라. 이게 2차 정교화고요. 자, 그리고 후보 키가 아닌 컬럼을 기본 키로 선택할 수는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름 같은 거, 얘는 이제 키로서 후보 키도 될 수가 없어요. 중복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기본 키로 선택하면 당연히 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dbt 테이블에서 dname이 s로 시작하는 거를 찾는 거죠. 그럼 여기에 sales 아니면 서비스라는 요 두 가지가 요 웨어 시점에서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쓸게요. 제가 이거를 자꾸 켜버리네요. 이 손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자, 웨어절까지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상태가 남아 있어요. dname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 40, 그리고 sales, 그리고 서비스. 이 조건에 맞는 것만 남겠죠. 그리고 나서 그 대상의 랭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sales는 5개, 서비스는 7글자죠. 그래서 이 5, 7이 나오는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2번. 다음 SQL의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여기서는 이제 인라인 뷰 개념과 지금 또 뭐가 나왔죠? 윈도우 함수 개념을 조합을 했어요. 항상 순서대로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프롬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프롬이 인라인 뷰니까 또 이 인라인 뷰는 우리가 좋은 점이 뭐였어요? 독자적으로 실행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가상의 테이블을 직접 옆에 다 그려 놓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만 볼 겁니다. 스코어 테이블에서 여기에서 네임을 가져오고, 자, 여기다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RK라는 값이 있어요. 자, 네임 ABC가 있고 랭크를 하는데 오더 바이를 해서 요 점수 기준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그럼 지금 여기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겠죠. A, C, B 하고 90, 90, 85 같은 형태로 내림차순 정렬이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우리가 이 값을 구한 게 아니라 랭킹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랭크 같은 경우는 동순위를 이제 건너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1, 둘 다 이게 가장 높으니까 1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위를 건너뛰고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자, 그냥 지우개로 한번 지우고 다시 할게요. 얘가 1, 1,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롬을 실행하고 나서 이런 테이블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RK가 잃은 건 뭐예요? 요 A와 C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름 뽑으면 되니까 A, C가 있는 값을 출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13번. T1과 T2를 크로스 조인했을 때 출력되는 튜플과 컬럼의 개수. 우리 크로스 조인, 즉 카티션 곱을 하게 되면 컬럼끼리는 더해지고 튜플끼리는 곱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T1과 T2의 튜플 개수는 3 곱하기 4니까 12가 되고요. 그리고 컬럼은 4 플러스 2에서 총 6개가 출력이 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경우의 수를 출력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4번 지금 풀고 있습니다. 다음 SQL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듀얼이라는 테스트용 테이블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함수를 다 입력을 하고 각각 알리아스를 주고 있죠. 알리아스는 지금 보니까 다 똑같아서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함수에 맞게 잘 처리가 되느냐. 자, 라운드 같은 경우는 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남기는 거니까 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겠죠. 그래서 123.462 라운드에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림 처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까지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만 남기는 거예요. 둘째 자리까지만 남긴다. 그래서 123.45가 되고요. 세일은 그냥 올림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123.xx 하니까 124가 출력이 되고, 플로우 같은 경우는 버림 처리니까, 그러니까 내림 처리, 정정할게요. 플로우는 내림 처리니까 요 123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15번. 네, 이거는 이제 카운트에 컬럼을 썼을 때와 에스터리스크를 썼을 때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컬럼을 쓰면 이 해당 컬럼을 기준으로 개수를 세기 때문에 널 값을 제외하고 센다. 에스터리스크는 그냥 너를 포함해서 개수를 그냥 행 단위로 세기 때문에 너를 포함해서 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 3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제약 조건 설정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유니크 제약 조건이 널 값을 가지는 경우. 네, 이거 정상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주의하실 점이 프라이머리 키와 UK, 자, 둘 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PK는 널도 허용을 안 하고 UK는 유니크 키는 너를 허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유니크 제약 조건은 널 값을 가져도 됩니다. 자, 난널 제약 조건이 널 값을 갖는 경우, 자, 이건 이제 오류가 발생하겠죠. 난널이라서 값이 필수여야 되거든요. 자, 일단 답은 1번이겠고요. 요 3번, 포른 키가 존재하지 않는 값을 참조할 경우, 자, 이건 이제 참조 무결성을 위반을 하는 거죠. 우리가 포른 키라는 건 부모 키에서 가져온 값을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값만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셀렉트문에서 단일행 함수가 아닌 것은 3번이죠. 자, 3번은 집계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중행 함수입니다. 네, 나머지는 모두 하나의 행을 입력받아서 하나의 처리를 하고 결과를 반환해주는 단일행 함수입니다. 18번, 서브 str에 대한 문제예요. 자, 서브 str은 요 원본 문자열에서 5번째에서 4개를 뽑으란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A부터 4개 A, T, A, B 요거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19번 외어절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between A and B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외어절에 우리가 집계함수 조건 못 쓴다 했죠? 집계함수에 대한 조건을 주려면 having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잘 쓸 수 있는데 2번이 잘못된 거죠. 20번 다음 SQL의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지금 ltrim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따로 어떤 지정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백을 기본값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에 이렇게 공백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삭제되다가 공백이 아닌 값을 나오는 순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SQL fighting이라고 써 있고, 이 뒤에 부분은 저희가 처리 안 하겠죠. 앞에만 하니까요. 이 중간에 있는 공백도 처리 안 합니다. 정말 이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그냥 트림이었어요. 그러면 양쪽 공백을 제거하는 거니까 그때는 요 SQL 파이팅이 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트림을 쓴다고 해서 중간에 이 공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그룹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룹 함수는 큐브, 롤업, 그룹핑 세트가 있다. 자, 3개 키워드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함수는 다차원 집계를 수행하므로 정렬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그룹 바이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정렬도 오더 바이로 하시면 돼요. 네, 그룹 함수는 여러 그룹 바이를 쉽게 해주죠. 우리가 막 여러 번 그룹 바이 해야 되는 거를 한 줄만으로 다 처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룹 함수 중에 큐브는 CPU 연산량이 많다. 그쵸? 얘는 모든 조합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큐브 뒤에 A, B, C 이렇게 있으면 얘는 그룹 바이가 8번 실행이 되고요. D를 하나 추가하는 순간 16번 실행이 되는 거죠. 네, 20번 다음 중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지 않는 쿼리는? 자, EMP와 DEPT 테이블 모두 각각 이런 컬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 DEPT NO가 지금 똑같네요. 자, 그랬을 때 두 테이블을 이너 조인 하면서 on으로 조건을 주고 있어요. 요 EMP 테이블의 DEPT NO와 DEPT 테이블의 DEPT NO가 똑같은 거를 나는 이너 조인 하겠다.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요 DEPT NO를 기준으로 유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그겁니다. 이너 조인 on을 주는 거랑 유징을 주는 거랑 또 내추럴 조인을 쓰는 거랑 이 결과가 동일한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 유징 같은 경우는 이거죠. 양쪽에 DEPT NO를 기준으로 이너 조인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1번과 동일합니다. 자, 1과에는 지금 동일한 상태예요. 그리고 3번 지금 나추럴 조인 하면서 별도의 조인 조건이 없잖아요. 근데 나추럴 조인은 말 그대로 이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그냥 동일한 컬럼명을 알아서 이너 조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EMP 테이블에 있는 DEPT NO와 DEPT 테이블의 DEPT NO를 알아서 이퀄 조인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3번 다음 쿼리는 심플 케이스 방식의 예시다. 이거를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바꾼 것으로 적절한 것은? 네, 원본 쿼리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심플 케이스라고 하면 어떤 제약이 있었어요? 이퀄 조건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칼 1이 equal A이면 나는 이렇게 출력하겠다. 그렇지 않고 B이면 이렇게, 아니면 나머지라고 출력하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리아스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자, 한번 1번 봐볼게요. case when, 여기 지금 searched 문법을 썼어요. searched case는 equal 조건 외에도 나머지 다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건은 잘 맞아요. 조건은 여기가 똑같은데 and 뒤에 알리아스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컬럼명이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요거 자체를 컬럼명으로 써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의 알리아스까지 잘 주고 있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else가 빠졌죠. 근데 else를 빼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else가 누락되면 else null로 표현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위에서 else 나머지,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나머지라고 출력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null로 출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었고요. 4번도 4번은 문법이 잘못됐어요. else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when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else는 마지막에 쓰시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중 오라클 트랜잭션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커밋은 트랜잭션을 종료하고 변경사항을 DB에 영구 반영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DD의 명령어는 이전 변경 내역들을 DB에 영구 반영한다. 우리가 이제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DD를 했을 때 자동 커밋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좀 풀어 쓴 겁니다. 자, 이것도 맞고 2번도 맞아요. 세이브 포인트 여러 개 설정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막 저희 세이브 포인트 SV1, SV2 막 이렇게 진행했었잖아요. 자, DM의 명령어는 우리가 이제 오토 커밋이 false입니다. 그러니까 DML은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커밋을 해 주셔야 돼요. 오라클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커밋 실행된다가 잘못 나온 말이죠. 자, 25번까지 하고 한번 끊겠습니다. 다음 SQL의 실행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천천히 풀어볼게요. from data, 뭐 따로 없으니까 얘를 전부 다 쓸 겁니다. 그러면 select가 총 3번이 수행이 되겠죠. 자, 제가 이 total이라는 알리아스 아래에다가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cal 1 플러스 cal 2, cal 3. 자, 일단은 요 썸은 이제 나중에 생각하시고 안에를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 20 너를 더하면 뭐예요? 널이 나오죠. 자, 왜냐면 우리가 이 계산할 때 요 플러스 사칙 연산할 때 널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다 널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결과값을 이제 썸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 뭐예요? 썸 뒤에 있는 값들이 다 널이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도 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가 이제 널을 4로 나누는 건데 이것도 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약간 좀 다르게 풀어볼까요? 제가 여기를 30이라고 보고 여기를 20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안에 있는 값들이 더해지겠죠? 그럼 얘가 60, 그리고 여기는 70, 90이 되고요. 여기는 널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썸을 하면 널 값은 무시하고 150이 나올 것이고 그거를 나누기 4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26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